안녕하세요. 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해서 다니던 회사 마무리하고 퇴사를 했죠. 그리고 주말 동안에 그동안 이제 제가 좀 해보고 싶었던 백패킹 때문에 주변에 산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인데, 그래서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뭐 회사 일 마무리한다고 많이 바쁘고 해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답글로도 남겨주시고 아니면은 제 이메일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현직자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이제 그분들이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예비 안전공학과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안전공학과를 다니던 분들, 아니면은 안전공학과로 편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 이런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은 이제 질문들 중에서 전부 다를 대답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중복적으로 질문을 받았던 것들 위주로 해서 먼저 같이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고요. 오늘 대답을 못한 것들은 다음에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안전공학과 대학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바로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게 나은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는 학부 졸업만 하고 바로 취업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기회가 되면은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네이버나 다음 이런 안전공학과 관련된 아니면 안전 업무 관련된 이제 카페 회원분들의 생각이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 것보다 바로 취업을 해서 실무 경력을 쌓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단순히 그 취업을 하기 위한 거라면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라면은 바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데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써 이윤을 추구를 하기 위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체는 생산이라던가 아니면은 품질, 자, 이런 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안전이라든가 보건 쪽에는 연구 개발 하고 있는 데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게 아니라 저는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제 기업 입장에서는 자, 이런 생산 또는 이제 품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과 관련된 상황이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품질을 향상을 시킨다든가. 자, 이거는 바로 기업체의 이윤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연구 개발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면 안전 보건, 자, 이쪽은 현재로서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 자, 이 정도만 지키면은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말은 뭐 안전이 최우선이다, 최우선 과제다, 이런 식으로 각 기업마다 다
뭐 방침을 만든다든가 경영 방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표방을 하고 있는데, 정작 기업에 가서 이제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생산과 안전이 마찰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안전이 굉장히 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종마다 차이점은 있어요. 아니면 중공업이나 건설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이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산에 좀 밀리는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대학원 진학을 하는 이유는 학부 때 공부했던 분야 중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한 세부 분야를 선택을 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진학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본인이 공부하고 싶었던 거에 시간을 할애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공부했던 이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업에서 이거 하라고 하면은 그거 해야 되고, 저거 하라고 하면은 저거 해야 돼요. 물론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해서 나는 이런 공부를 했었고 이런 업무를 맡고 싶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기업체가 진짜 손꼽힐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이런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도 어떤 좀 자괴감이라든가 이런 게 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 2년 이거 그냥 허투루 날린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2년 동안 뭐 했지? 그냥 학부 졸업하고 와서 돈 벌었으면은 뭐 몇 천만 원 더 벌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무래도 네이버라든가 다음 카페에 그 회원분들이 자, 바로 학부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게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근데 저는 대학원 진학 자체가 아주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대학원 가서 본인이 이제 공부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업무를 보면서 다음에 어떤 다른 과제를 맡게 됐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을 써먹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겨요. 제가 왜 이렇게 좀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도 물론 대학원 진학을 하진 않았지만은 계속 공부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 공부를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써먹을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뭐 이를테면은 제가 지금 당장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그냥 전기 쪽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근데 전기 안전과 관련된 외국 서적도 뒤져보고 재밌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저한테 찾아와서 전기와 관련된 전기 안전과 관련된 좀 상담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갖고 있던 이제 공부를 했던 지식들을 이제 잘 써먹는 수가 생깁니다. 이건 제 경험담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뭐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제가 재미를 좀 느껴서 공부하는 거를 손을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 자체가 전기 아니면은 뭐 기계 아니면은 화공, 기타 등등등등 굉장히 여러 분야와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기 안전 쪽에 공부를 하고 싶다. 자, 여기를 이제 깊이 있게 파고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전기, 기계, 화공, 기타 등등 무슨 보건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완전히 별개의 분야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전기와 기계가 맞닿는 부분이 있고 자, 기계와 화공이 맞닿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자, 그러면 본인이 기계를 계속 깊게 팠다. 자, 그러면 나중에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 화공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어찌됐건 대학원과 관련된 생각은 제 생각은 이렇고 뭐 판단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느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대학원 공부하는 거 절대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안전공학과 학생이라면은 아마 대부분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안전공학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자, 안전공학 내에서 분야가 굉장히 많죠. 전기도 있고, 기계도 있고, 화공도 있고, 위생 쪽도 있고, 뭐 소방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자, 건설. 자, 다른 과에서 4년 동안 한 가지 분야를 쭉 파는 동안에 안전공학과에서는 4년 동안 전기, 기계, 화공, 위생, 소방, 건설, 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다 다룹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학문의 깊이 자체가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백과사전식 지식을 쌓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지식을 쌓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회사 들어가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 아, 내가 전문성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산업안전 기사를 먼저 따기 전에 소방 설비 기사를 먼저 땄어요. 그러고 나서 산업안전 기사를 땄고, 뭐 어쨌든 뭐 취업을 하고 나서 전혀 이제 좀 다른 업무를 하긴 했지만은 제 스스로도 아, 이건 뭔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배우는데 깊이 있게 배우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자, 전문성과 관련된 거는 이건 정해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여기서 뭐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기,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학부 출신으로 기업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이 배웠던, 본인이 좀 관심이 있었던 업무와 본인이 관심이 있었던 분야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게 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학원보다 더 심하죠. 전혀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실무를 쌓으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분야를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설계를 한 거와는 다르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뭘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자격증 공부한다고 샀던 교재와는 별개로 이제 실무와 관련된 책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공 쪽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책들 여기 보면은
CCPS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라는 미국 그 프로세스 세이프티와 관련된 전문 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행하는 책들, 자, 이런 교재 안에 보면은 화공 엔지니어들 아니면 화공 안전 엔지니어들이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쭉 적어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사례들, 실제로 어떤 공정에서 어떤 사고가 났는지, 자, 그런 사고 조사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런 사고 사례 사진들도 있고,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영문 원서이기 때문에 영어에 좀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천천히 이제 지식 쌓는다 생각을 하시고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있네요. 나중에 만약에 화공 안전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 하나는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위험성 평가라든가 하는 방법, 우리 FTA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뭐 용어라든가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건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이거는 미국 오샤 코드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오샤 코드고, 오샤 스탠다드 집이면서 이거는 2016년도, 그리고 이거는 새로 2019년에 개정된 판, 새로 구매를 했던 거고, 자, 이런 것들도 공부를 쭉 중간중간에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료로 갖고 있고, 여기 보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것도 하나 참고 자료로 저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전기 안전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는 꼭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NFPA 72 핸드북. 자, 이거는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전기 안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 현장에서 이제 전기 안전 관리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아크 플래시랑 일렉트릭 쇼크이랑 전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전을 뭐 10년, 20년 했다 하시는 분들도 그런 개념 자체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쫙 잡혀요. 이게 어떤 뭐 참고 자료라기보다는 NFPA 72의 이제 그 코드 해설서로 보시면 되는데, 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이거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기 안전을 하시는 분들은 꼭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책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샤 가이드들도 자, 그 내용을 여기서 참고로 뽑아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책들, 자, 뭐 이런 책들, 자, 이런 책들 지금 화면에 다 안 잡히는데 굉장히 책이 커요. 이것들도 두께도 막 다 어마어마하고, 책 하나하나가
보면은 이것도 뭐 1000페이지가 넘어가고 이것도 1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물론 저런 책들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제 업무를 보면서 이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는 것들이에요. 저런 것들을 공부를 해 놓으면은 분명히 써먹을 때가 생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라든가 아니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쭉 그냥 다 외워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새 좀 관심 있게 보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방제기사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자격증 시험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방제 공무원도 뽑기 시작을 했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들 ISO 45001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규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방제 기사와 관련된 ISO 규격은 어떤 게 있냐면은 ISO 22301. 자, 이거는 사업 연속성 관리 시스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은 이것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국내 기업체들이 하나둘 인증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좀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ISO 22301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업이 아까 존재를 하는 이유가 어떤 물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자, 여기로부터 이제 이윤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기업이라는 데가 기업 한 군데에서 이제 본인 기업체 안에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조립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기보다는 뭐 많이 있지는 않죠. 자, 대부분이 보통 한 회사가 완성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그 주변 업체가 부품 1, 부품 2, 3, 4. 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여기서 1, 2, 3, 4. 자, 이거를 다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만약에 현대차다 그러면은 현대차와 관련된 협력 업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 완성품 만드는 이 기업체 입장에서는 부품 1, 2, 3, 4라는 모든 부품이 다 필요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중간에 부품 1, 2, 4는 있는데 만약에 3이 어떠한 현상으로 인해서 뭐 사고가 회사 내에서 생겼든 아니면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됐든 해서 부품 3이 공급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는 이 완성품 자체도 중단이 됩니다. 1번, 2번, 4번 갖고 그 완성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것과 관련된 게 아까 얘기했던 ISO 22301인데, 자, 그래서 ISO 22301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생산이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훅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생산량이라는 게 제로가 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끔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규격화 시킨 게
ISO 22301이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능력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데 뭐 생산이면 생산, 아니면 품질이면 품질, 아니면은 기타 등등 여러 유관 부서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제와 관련된 인력이 반드시 필요로 해요. 그래야지 재난 상황을 수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정도를 최소한 시켜서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이제 컨트롤 하는데 핵심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요 방제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ISO 22301, 자, 이게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자리 잡히려고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안전 쪽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했었는데, 솔직히 안전 담당자들이 이런 방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뭐 스킬이라든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제 쪽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ISO 22301과 관련된 업무를 나중에 맡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산업안전기사 다 이거는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거는 안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은 필수로 갖고 계셔야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는데, 글자가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앞으로는 방제 기사가 어느 정도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보시와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내보시를 꼭 따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보시 대 산업안전기사, 자, 이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내보시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내보시, 자, 이거는 국내에서는 어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이거를 따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자,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보시는 건설사 입사하는데 유리하다, 제조업 취업한 데는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저는 내보시가 뭐 건설사 취업을 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업종 중에 과거에 굉장히 좀 호황을 이뤘던 것들 있죠. 건설, 플랜트, 조선. 자, 이 업종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 건설 아니면 플랜트 아니면 조선, 자, 이런 큰 프로젝트들을 이제 발주를 내는 이제 발주처가 있겠죠. 자, 발주처가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이제 발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제 외국계 이제 발주처에서 어떤 프로젝트 발주를 내는데, 발주를 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따겠다고 달려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나라별로도 뭐 어떤 뭐 일본, 한국, 중국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데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도 어떤 기업, 뭐 A 기업, B 기업, C 기업, 여기서도 뭐 A 기업, B 기업, C 기업,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달려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외국계 발주처에서는
각 업체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를 하게 되는 기준들을 보면은 당연히 뭐 생산성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과거의 이제 품질도 볼 거고, 자, 그 중에 이제 하나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안전과 관련된 과거에 뭐 중대재해 건수는 몇 건이었는지, 그리고 전문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등등등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얘기했던 이 전문 인력, 안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 자, 이것도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그 평가 항목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기사, 자, 몇 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외국인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과연 먹혀들까요? 전혀 안 먹혀들죠. 자, 그래서 외국 발주처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이제 스펙 중에 보면은, 자, 적어도 좀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영국에서 자, 네보시, 뭐 IG, 자, 이런 시험이 있으니까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보유하고 있는지, 몇 명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과거에 그래서 발주처한테 우리 이런 이제 전문 인력 보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네보시와 관련된 이런 자격증 시험이 굉장히 많이 좀 성행을 했던 거고, 현재는 어느 정도 이게 자리가 잡히다 보니까 네보시 자체가 이제 영어로 시험을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은 갖춰져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토익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실무 영어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인력 관리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이제 프로젝트 발주처 대응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네보시 시험 합격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적어도 안전과 관련된 좀 서로 약속된 용어는 영어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 이렇게 네보시 자격증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건설업 이런 데서만 네보시 자격증을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외국계 기업들 있죠. 자, 이 기업들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자, 네보시 자격 갖고 있는 사람 종종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테슬라, 여기서도 네보시 자격 갖춘 사람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고,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제조업체 또는 외국계 제조업체와 같이 일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네보시, 자, 이거를 우대를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보시 시험이 건설업 취업할 때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전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네보시 시험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외국계라든가 아니면 외국인과 같이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업 안전 기사 대 네보시, 자, 이거는 좀 개념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거의 이제 안전공학과 출신이라면은 필수고, 네보시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질문을 받았던 거, 오늘 말씀을 못 드렸던 것 중에 질문 받았던 내용들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